Hey there, what you drinking? Two shots, let's pour it out. 네, 안녕하세요. 김 팀장의 이직구직의 김 팀장입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회사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승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중요한 발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각각의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직장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직장 다니면서 라고 물어보면 단연 1번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연봉 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직장인 분들한테 이 연봉 협상이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뭐 중요한 기회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하고 나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고 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기회이자 또 위기가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 연봉 협상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결국 이직할 때가 이제 그 빛을 발하는 시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제 AI 인재들, 뭐 AI 인재든 인재든 않든 연봉 협상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연봉 협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거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사실 인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인사에 아니신 분들도 다른 직무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뭐 인사에 근무하든 뭐 근무하지 않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연봉 협상은 다 똑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이 받고자 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봉 협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은 연봉 협상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직 시의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상황에서 몇 가지 좀 먼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제가 연봉 협상을 해보면 어떨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해서 이런 걸 좀 말씀도 드리고 솔직하게 얘기도 드려보고 했거든요. 실제 진행을 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더스트리마다 그거에 대한 뭐 개념도 좀 다르고 전체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장 먼저 말씀은 이제 총보상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체크리스트를 얘기하기 전에 총보상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의 전체 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연봉도 들어가고 성과급도 들어가고 어떤 회사는 같은 경우는 뭐 현금성 복지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 거를 이제 총보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이제는 많이 보편화돼서 총보상 개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인상률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따지는 거 보면 굉장히 보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총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총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는 총보상이 전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좀 물어보시면서 좀 더 내가 상대보다 좀 많이 알고 있다 또는 상대만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았을 때 협상이니까 뭐 협상은 뭡니까? 내가 전략을 가지고 내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협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유리한 고지에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부터 하나하나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체크리스트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그 컨텐츠를 들으신 분 중에 당장 내가 지금 진행 중이다. 연봉 협상을 내가 이직할 회사하고 이제 최종 면접까지 뭐 아니면 레퍼런스 체크까지 다 끝났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제 연봉 협상만 남았다 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시더라도 내가 나중에 연봉 협상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분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겠다, 물어보겠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연봉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통 이제 연봉은 연 받는 총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연봉이라고 하는 게 보통 기본급, 요즘은 이제 기본급이랑과 연봉을 거의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짜 순수 연봉 개념으로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이 연봉이라는 것들을 기본급이나 식대나 교통비로 나누는 형태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그래서 연봉의 개념에 있어서 이 연봉이 진짜 모든 걸 합산한 연에 받는 총 금액을 말하는 건지 그 안에서는 기본급이 있고 또 구분되어지는 식대나 교통비 그 외 세부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따지셔야 돼요. 이 따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이라고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포함해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봉 개념으로 받지 않고 뭐 기본급의 몇 프로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기본급이 전체 내가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기본급이
한 4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1천만 원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성과급은 연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본급 베이스로 몇 프로 주더라. 그럼 나는 당연히 총보상 개념에서 5천만 원의 그 인센티브가 별도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면 한 6천을 받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 자체가 5천만 원 아니라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완전 달라지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퇴직금도 그렇고 연차도 그렇고 관련된 부분에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여러분이 좀 정의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괄임금제입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한 것들, 요즘은 뭐 비포괄임금제에 대한 것들도 많이들, 그리고 또 포괄에서 비포괄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내가 지원한 회사가 과연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시간 이상의 것들을 근무했을 때 아니면 근무한 것들로 치고 포괄해서 금액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업무 특성상 일정 수준의 것들에 보통 초과 근무, 야근이라고 하겠죠. 야근이 발생하는데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포괄해서 일정 수준의 금액 같은 것들은 포괄해서 보는 거고 비포괄 같은 경우는 발생하면 발생한 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총보상 개념을 받는 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좀 더 야간 근무라든지 특수근무가 많은 형태 같은 경우는 이 받는 초과 근무 수당이 굉장히 기본급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것들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괄임금일 경우에는 포괄임금의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총 52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지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지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 기준 시간의 이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초과 근무로 인정받고 수당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연관지어서 연차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요즘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 그리고 또 미지급 연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상으로 많이 전환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것도 총보상 개념에서의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연봉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포괄임금제 플러스 연차까지 요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세트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으로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연봉 협상가 오면 이제 저쪽에 내가 지원한 회사 인사 담당자하고 뭔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 느끼는 경우가 있으세요. 뭐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거 얘기하면 혹시 내가 불리하게 할까?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협상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마지막에 어쨌든 연봉 협상까지 마무리돼야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걱정스러워하지 마시고 확실히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부분들, 비포괄인지 그리고 연차까지 요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과급입니다. 요즘 뭐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뭐 몇몇 회사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성과급은 이제 보통 뭐 그 내가 회사 전체에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목표로 한 경영 성과를 달성했을 때 그 달성한 것들의 일부를, 그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 일부를 전 직원들한테 쉐어해주는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타겟, 내가 어느 정도를 달성하면 이 정도의 목표가 달성하면 무조건 내가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하는 개인의 타겟되어 있는 형태의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이제 제가 있었던 뭐 금융이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의 뭐 인센티브 제도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급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과급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들, 특히 뭐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따지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리후생이 뭐 회사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복리후생 중에 이제 현금성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제 그 복리후생이 뭐 기본적으로 회사 안에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간이라든지 뭐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개인별로 실제 현금성 복지로 지급되는 형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복지 카드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목적으로 뭐 통신비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금성 복지로 얼마만큼 이제 금액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무조건 받는구나가 아니라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받는 기준들이 있어요. 뭐 입사 몇 년 차부터 또는 아니면 뭐 직급별로 라든지 아니면 뭐 팀장이나 직책자 여부에 따라든지 이게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성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입사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죠. 지금 몇 가지 얘기, 앞으로 얘기 더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도 좀 많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협상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상대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내가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이제 내가 이직을 하면서 지금 내 연봉을 협상을 하지만 내가 앞으로도 연봉 협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최근 3년간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네,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답변을 들어야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입사하실 때 뭐 연봉을 보통 한 뭐 8에서 10% 정도 좋게 정말 인상하셨어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그거는 나를 뽑기 위한 그 시점에였고 이후에는 봤더니 3년 동안 임금 인상이 뭐 거의 없었다든지 한 물가 인상률 정도 한 3%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 멘붕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입사하시기 전에 최근 3년간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급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회사마다 이제 뭐 수평적인 조직 구조에 대한 거는 뭐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직급 직책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직급 직책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뭐 보상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직책별로 뭔가 차등화되어 있는 게 있는지, 내가 어느 직급으로 정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직급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꼭 물어보셔야 되고, 뭐 팀장이나 임원급에 대한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제 스톡 옵션과 사이닝 같은 뭔가 특별하고 장기적인 보상입니다. 요즘 이제 그 특히 뭐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서 뭐 실리콘밸리도 그렇지만 굉장히 빅테크나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이제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성과급도 마찬가지고요. 또 집중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 사이닝 보너스 뭔지 아시죠? 내가 이직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사인을 하면서 일시불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남중대로 개런티가 있죠. 몇 년 후에 퇴사하면 다 이제 토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조건이 있는 사이닝 보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탁 옵션도 있고요. 뭐 RSU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사주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식 보상, 장기 보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혹시 스탁 옵션 제도가 있습니까? 사이닝 보너스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실제 기본급이 높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기본급 외에 받을 수 있는 게 인센티브는 발생해야 받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옵션이 있다면 내가 일시불로도 받으면서 내가 총보상에 대한 것들을 뭐 보전해 가거나 더 인상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꼭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제 퇴직금입니다.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 요즘은 또 이제 퇴직연금 아시죠? DB형, DC형. 그래서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아니면 기존 퇴직금 제도인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이거를 잘 운영하는 형태의 책임과 자율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DC형으로 받게 되면 또 내가 정말 관심 가지고 그만큼 내 퇴직금을 또 기본적으로 내 어떤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자하면서 불려나갈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회사만의 총보상 개념에서 늘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요. 그 회사의 복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뭐 회사들마다 복지 개념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자기 개발비가 있는지, 그다음 노트북은 지원되는지, 뭐 노트북 변경, 노트북 중요하잖아요. 노트북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모델로 지원이 되는지, 교체가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이제 건강검진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지, 어느 정도 건강검진 되는지,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자기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0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연봉 협상하신 데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대인 협상하신 인사팀 또 관련된 분들한테 차근차근 이제 듣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직 시점을 통해서 내가 총부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설계해 보시고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컨텐츠 하면서 막 굉장히 숨가쁘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느 하나도 정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다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막 숨가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너무 좀 빠르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막 중요한 걸 얘기하면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의해 주시고 그러나 내용이 들을지 못할 만큼 빠르다 하시면 또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 또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천천히 하고 또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봉 협상 저도 해봤지만 저는 안에서도 해보고 밖에서도 해봤겠죠. 이 두 가지를 해보지만 뭐 어느 쪽의 입장이라고 쉬운 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내가 이직으로 동기부여 많이 받고 시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진짜 돈 정말 많이 벌고 저희가 잘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시고 여러분이 협상에서 유리한 만큼 유리하게 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여러분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협상에서 정말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여러분들 잘 체크리스트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이 컨텐츠가 즐거우셨다면 이 컨텐츠가 정말 좋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 Twice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